기출 필수 지문과 유사 문제들이 기본서 순서로 각 단원마다 문제로 구성되었고 문제만 풀어도 정리 및 암기가 됩니다. 학원, 기본서, 영상을 이용한 학습하신 후 단원별 합격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나가는 시간 관리 습관이 길러집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소리 위주로 들으시고 큰 화면에서는 큰 화면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과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서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설명 이미지나 이해만 반복하지 마시고 시험 지문에 익숙해지는 반복적 암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기초단원입니다. 감정평가의 한 규칙상 감정평가 분류,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 공시지가기준법의 출제 빈도와 계산 문제에 대한 학습 역량을 키우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의 개념과 체계를 해결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학습도 병행해야 합니다. 총 40문제 중 평균 6문제가 출제되고 난이도가 있는 단원입니다. 감정평가 기초, 기본, 필수, 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시장 가치를 구한다. 2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3번. 감정평가의 정치적 기능은 부동산이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및 규제, 적정한 부동산 가격의 유도, 합리적인 손실보상, 과세의 합리화를 들 수 있다. 4번. 감정평가의 경제적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들 수 있다. 5번. 감정평가의 조건에 대한 분류로 소급평가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날짜가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이 가능하다. 6번. 감정평가의 조건에 대한 분류에는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가 있다. 7번. 개별 물건 기준에 따른 분류로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가 있다. 8번. 가치를 달리하는 개별 물건은 구분평가를 실시하고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부분평가를 실시한다. 9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0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제2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1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12번.
시장 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13번. 가치는 주관적인,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14번.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 15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16번.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17번.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18번.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며 부동산 가치가 결정된다. 19번.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하고 양도 가능성을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20번.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도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제3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21번.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권리의 이전성의 네 가지가 상호 결합하여 이를 모두 갖추어야 가격이 발생한다. 22번.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영속성 등이 불완전한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수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고 균형 가격의 성립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23번.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도출하여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위 기준을 말한다. 24번. 최유효 이용의 판정 기준은 물리적으로 판정이 가능하고 합리적, 합법적 이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고의 수익이나 최고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증거나 자료에 의해서 제시되어야 한다. 25번. 예측의 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무형의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26번.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생산 요소 간의 결합 정도를 통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며 부조화 시 기능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능, 구조, 설계의 균형이 평가된다. 27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 공헌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으로 균형의 원칙보다 선행한다. 28번.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임금, 이자,
보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순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평가하는 수입 방식과 토지자녀법 등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 29번.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은 토지의 수억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부동산의 단위 투자액을 증감시켜 총수익이 증감되는 원칙을 말한다. 30번. 적합의 법칙은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위치와 입지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원칙이다. 제4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31번. 대체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이 있는 다른 재화 및 부동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데 동일한 효용이 있다면 가격이 저렴한 대상이 선택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가치를 평가한다. 32번. 대체의 원칙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이론적 근거가 된다. 33번. 기회비용의 원칙이란 어떤 투자 대상의 가치평가를 그 투자 대상의 기회비용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이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정의된다. 34번.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으로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전달성의 원칙이 있고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35번.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의 현상과 장래의 동향을 파악하고 거시적, 광역적 개념이고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미시적, 구체적 개념이다. 36번.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는 먼저 지역 분석을 평가하고 개개부동산을 평가하며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37번.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고 대상 부동산과 기능적, 용도적인 측면에서 동질성, 대체성을 가지며 유동적 가변적인 특징이 있다. 38번.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를 거치며 적합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그 지역 수준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39번.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지리적 위치는 다르고 대상 부동산을 유사지역에서 선택하면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이 필요하고 인근 지역에서 선택하였다면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 없다. 40번. 동일수급권이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권역을 말하고 후보지나 이행지에서는 전원이나 이행지의 종별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는데 전원이나 이행의 속도가 완만하거나 그 성숙도가 낮은 경우 전환 전이나 이행 전의 동일 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제5절 기출문제입니다. 1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회. 1.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치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일괄평가란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와 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다. 5.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키포인트, 가치를 달리하는 개별 물건은 구분평가를 실시하고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부분평가를 실시한다. 답은 5번입니다. 2번. 간평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리로 틀린 것은 32회. 1.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2.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3.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이 제조달원가의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4.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건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5. 수입 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키포인트,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답은 5번입니다. 3번.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회. 1.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2.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3.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4.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5.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키포인트,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회. 1.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2.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3.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4. 양도 가능성을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5.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키포인트,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권리의 이전성의 4가지가 상호 결합하여 이를 모두 갖추어야 가격이 발생한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 1.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2. 투자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개념이다. 3.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다. 4. 과세가치는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다. 5. 공익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를 의미한다. 키포인트, 사용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시장가치는 교환가치의 투자가치는 사용가치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은 부동산 거래 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수명 현상의 각 국면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1회. 1. 성수기에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기능이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 현상을 보인다. 2. 천이기에는 여과 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등 성장기의 특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3. 성장기에는 지가 상승이 비교적 활발하고 오래된 건축물이 재개발되는 등 지역의 형태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4. 쇠퇴기에는 건축물의 경우 경제적 내용 연수가 경과하여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5. 악화기는 천이기를 거쳐 나타나는 단계로 지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슬럼화 과정이 접어드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키포인트, 천이기는 저소득층의 유입으로 가벼운 지가상승이 보이나 성장기에는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을 보임으로써 천이기와 구별된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4회. 1.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 동일수급권은 전원 후 용도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2.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4.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 수준은 성장기의 최고에 이른다. 5.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키포인트,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 동일수급권은 전환전, 용도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 수준은 성숙기의 최고이고 가격 변동률은 성장기의 최고이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고 직접 영향을 미친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회. 1. 지역 분석에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2.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고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3.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5.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키포인트, 지역 분석에서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며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을 통해서이다. 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1.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4.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의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다. 키포인트,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회. 1.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자녀법의 성립 근거가 된다. 2.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다. 3.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4. 적합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 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성이 깊다. 5.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추가 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원칙이다. 키포인트,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조로 발휘되려면 그 부동산이 주변 환경에 적합하다는 원칙이고,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다. 답은 4번입니다. 11번.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지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1.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키포인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답은 2번입니다.